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로 휴장을 했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미국 시장은 오전장을 했고요. 주가는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산타랠리를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지난번에 2만 포인트를 넘어서 환호를 했는데 바로 주가가 밀렸었잖아요. 근데 다시 2만 포인트를 재돌파하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7% 정도 상승을 했고 애플이 1%를 상승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1% 상승은 시총 4조 달러를 근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브로드컴이나 ARM, 엔비디아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타랠리가 이제 본격 시동이라고 하면 이번 주, 그렇죠? 나머지 기간, 그 다음에 연초 이틀 계속해서 상승하는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어설프게 끝났죠. 지난주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어설프게 끝났죠. 24일날. 오늘 국내장이 그날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상승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 기대감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는데요. 일단 국제유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원자재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쪽에서 원유가.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특별한 지표나 이슈는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점에서 조정을 줬지만 결국 그 부분을 메울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빠졌죠. 오랜 기간 빠졌으면 48년 동안 48년 내에 가장 긴 하락이었다 그러죠. 기간으로는. 근데 일단 요 장대 음봉 3% 뺐던 거 요거 이벤트성 하락을 일단 거의 다 메웠죠. 다운은 거의 다 메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 상태죠. 여전히 안 좋죠. 월봉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 올라왔죠.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요때 요것도 이벤트성 하락이 3%가 있었죠. 그걸 이제 거의 다 메우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산타랠리 때 요걸 돌파하거나 그러니까 나스닥은 요거 돌파하고 다우는 제자리로 가는지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번 45,000까지 갔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45,000을 넘기면 일단 51,000까지는 열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갔다가 바로 밀렸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지수를 좀 보시면 해외 종목을 좀 보시면 테슬라 중요하죠. 그죠? 테슬라 다시 올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 번 더 올라와서 횡보해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모습. 한 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횡보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격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격을 벌리면 다시 이거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제가 아마 그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시장 기술적 분석으로 잘 이렇게 맞아요. 예. 잘 속이지 않습니다. 잡주 같은 경우는 뭐 속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맞습니다. 브로드컴도 또 올라섰죠. 그렇죠? 한번 조정.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 차트는 다른데요. 약간 비슷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다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부양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 뭐 이 원유 가격이 올라도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큼 오르지 않고요. 일정 구간에 갇혀 있어요. 네,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긴 하죠.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뭐 경기 부양에 기대감이 오면 원유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내려오는 뭐 200일선이나 12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로 상승의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한은인데요.
그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요 2025년도에 기준금리를 더 내릴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그 이창용 총재는 지난번에 금리 인하보다는 그 추경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보다는 통화정책이 시장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솔 나옵니다. 그 2025년도 통화신용 정책보고서라는 걸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은 물가 상승세 안정세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요건 맞죠, 그렇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 사실 금융 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뭐 재정 리스크, 뭐 집값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값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좀 내리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집값 올라도 금리 인하 해야 돼요. 지금 뭐 경매에 넘어간 집들도 엄청 많고, 또 불경기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그 어떤 음식점을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봤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식보다는 마트에서는 뭐 양장피 사다 먹는다고 이런 분위기가 아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비를 키우려면 지금 금리를 낮춰서 가정마다 쓸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 그걸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 결국 이 추경보다는 통화정책 우선이고요. 추경과 통화정책 같이 가면 더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대두되고 있죠. 뭐 한덕수 총리 탄핵 가능성 얘기 나오죠. 이게 탄핵되면은 뭐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 하향될 거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맞을 거다. 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라고 자꾸 하루 쉬니까 지난주로 느껴지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도였어요. 마지막에 그 외국인은 매도를 상당히 줄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매수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오늘 순매수를 좀 이어진,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예요. 그렇죠?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회원들 마감 시각에서는 제가 위클리 만기를 겨냥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뭐 조정 아니었냐 이런 해석을 제가 했었는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요.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증시를 살릴 8가지 제안 해가지고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번이 제가 항상 주장한 거였습니다. 1번이.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 때문에 위클리 만기가 2번 있는 게 문제다. 그 얘기했죠. 그 얘기가 1번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을 주 1회로 가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주 2회, 그러니까 2주에 1회 정도가 맞습니다. 2주에 1회. 한 달이면 만기까지 하면 5번이 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게 계속 그 탐욕을 이끌어서 한쪽으로 기울면 반대로 가고 싶은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가는 겁니다. 시장이. 이게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구원 투수. 국민연금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좀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상법상 이사 충실의 의무요. 이거 법안 개정해야 된다. 2월 전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건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야당에서 할 수 있지 여당에서 하기는 어렵죠.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쪽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불패 문화 깨고 뭐 주식 활성화. 이게 부동산은 불패가 뭐 깬다고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 부동산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거든요. 네, 같이 갑니다. 주가가 올라간다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만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 8번째가 상속세 산정 기준을 공정자산 가치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요 1번 위클리 옵션 하나 하고요. 상법상 이상 충실 법안 개정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것만 돼도 시장은 금투세까지 폐지됐기 때문에 상당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위클리 옵션만 좀 막아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매번 일주일에 2번 또 우리나라 박스를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가면 아래로 누르고 싶거든요. 그래야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를 살려야 될 뭐 8가지 이슈가 있길래 이것도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